김광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교 무상교육 법안이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도입됩니다. 박진영의 출근길 인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을 만나 이번 본회의 통과의 의미와 소감을 직접 들어본다고 합니다. 박진영 기자 나와주시죠. 네, 박진영의 출근길 인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게 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실에 나와 있는데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드디어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맞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받지 않는 것이죠. 학부모들이 등록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건데요.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해 2학기부터 고3 학생들은 등록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고2, 고3이 등록금을 내지 않고 내후년에는 고1, 2, 3이 전체 다 등록금을 내지 않는 그런 내용의 고교 무상교육법입니다. 네,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그렇습니다. 되는데 네. 이제 대표 발의한 지가 꽤 오래 되셨는데 네. 우여곡절이 많았죠? 19대 국회에서부터 대표 발의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대표 발의를 했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국정과제로 삼았는데 당시 예산을 마련하지 못했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의 나가시면서 공약으로 국정과제로 삼았고 저는 20대에 와서 또 고교무상교육법을 발의했는데요. 실제로는 전학년 고교무상교육법을 발의했는데 예산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1년 동안 기재부를 설득하고 그리고 또 교육감들께서 교육감 후보로 나오면서 공약으로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1년간 설득한 끝에 예산을 마련해서 이번에는 고교 무상교육법을 단계적으로 하는 내용을 통과시키게 된 것입니다. 네, 이제 예산도 어렵게 해서 따내셨는데 네. 문제는 이번 예산뿐만 아니라 5년 뒤에 예산 과연 마련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5년 뒤에 예산은 마련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올해도 교육감들이 이 고교 무상 예산의 50%를 지출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지방재정 교부금법이 지방재정 교부금이 조금 더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4년 후에는 5년 후에는 지방재정 교부율을 조금 더 높이기만 하면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는 안전하게 되는 것이고 예산은 마련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고교 무상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세금 더 걷는 거 아니야? 세금 절대 더 걷지 않습니다. 세금 절대 더 걷지 않고요. 지금 있는 예산을 알뜰살뜰 어디에다 쓰면 좋은가라고 해서 마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국민이 냈던 세금이고 낸 세금을 알뜰살뜰 아껴 써서 다시 교육으로 돌려드리는 게 가장 균형 잡힌 예산 편성이고 이것을 국가, 교육감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다 동의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은 더 이상 세금을 걷지 않는 가장 세금을 잘 쓴 사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이 교육 과정에서 가장 또 논란이 되는 것이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바뀔까요? 고등학교부터 서열이 있었던 거죠. 특목고와 자사고가 높은 서열이라고 하면 일반고가 좀 낮은 서열 아니었나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제 2025년부터는 특목고, 자사고가 일반고로 다 전환합니다. 일반고의 수준을 특목고, 자사고 수준으로 높여놓겠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일반고에 예산이 들어가야 합니다. 일반고를 대학교처럼 학교를 멋지게 만들어드리고 첨단 장비를 다 투입하고 그리고 좋은 선생님들의 책임 교사제를 운영해서 일반고의 수준을 높여놓겠습니다. 그것이 다음 저희들의 과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영의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